행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군이 전하는 사연은 구독자 강베드로님이 보내주신 여기서 막아야 돼 입니다. 2007년 12월 6일 저녁 저는 당시 강한경계부대 소초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조금 전 사단 경계 실태 점검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지적사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단 점검관은 탈환장 표창을 추천하겠다며 소초장 관등 성명을 적어갔으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점검을 끝내고 경계근무 투입 전까지 잠시 숨을 돌리려고 상황실 의자에 몸을 눕히고 잠깐 쉬고 있던 와중에 상황병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소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얘기해봐. 상병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제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상황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병대에서 거수자한테 총을 뺏겼답니다. 그리고 그 거수자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검문소를 운영하랍니다. 상황인즉슨 인근 해병대에서 거수자가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차를 타고 이동 중이니 지금 바로 검문소를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모든 상황 조치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살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강화도 해병사단에서 이제 칼을 든 거수자가 우리 해병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에 K2 소총하고 그다음에 실탄, 수류탄, 그다음에 그 유탄 이런 것을 탈취해갖고 달아난 사건인데 이때가 이제 그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갖고 아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긴급 출동하는 가운데 무척 긴장되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픈 생각인데 나 죽어도 슬퍼할 여자친구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긴박함 속에서도 여자친구 없다는 것까지 생각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강베드로님이 마음의 여유가 대단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얇게 펴 바르고 했던 위장 크림을 최대한 떡칠하고 목과 손목까지 덕지덕지 바르고 K1 소총을 어깨에 메고 경계 근무 투입을 하며 강황과 도로를 동시에 주시하는 가운데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거수자가 해병으로부터 탈취한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총기를 난사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돼. 만약에 그 미친놈이 이곳을 지난다면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을 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애써 나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면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다친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놈이 죽일 수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거야. 상황이 발생하면 쏜다. 무조건 쏜다. 수류탄과 총을 챙기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참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베드로 소초장님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검문소 인원을 재배치했습니다. 원래 보직대로 배치하자니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병, 상병은 마음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병사들을 제외하고 가장 믿음직한 김모 병장에게 K3 기관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김아무개 부탁한다. 걱정 마십시오 소대장님. 부대 에이스답게 그는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간부들은 평소 부하들의 신상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고 예방이 아니라 이런 실전에서 누구를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교차 사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기의 화선을 그려보고 위치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아군에 의한 오발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구를 배치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심사숙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심을 한 가장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병사들을 최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철책 경계보다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초동 조치에만 신경 쓰고 추후 모든 작전은 중대장님과 부중대장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장님도 부대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도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범인은 우리의 포위망을 벗어났고 사건 발생 얼마 뒤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고 6일 뒤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이제 검거가 되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군경을 때려댔습니다. 군경의 건물은 번번이 뚫렸다. 군경의 초동대처가 영 부실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초동대처가 완벽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초동대처를 맡은 현장 지휘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었으며 아직도 김모 병장의 결의에 찬 눈빛과 소대장 통신병 신모 일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꿀꺽 침을 삼키던 모습, 상황병의 떨리는 목소리, 출동하며 어깨에 맨 K1 소총의 유독 차가웠던 감촉도 바로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검문소 가장 앞에서 경광등을 흔들어대던 부중대장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들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앳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순수한 열정을 가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이러한 노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동 대처에 실패한 한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을 읽던 분들은 야, 이 한심한 것들 깡그리 감옥에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들먹이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던 수많은 군인의 묵묵한 희생을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히 나섰던 장병들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불철주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국군 장병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군의 사명, 요즘은 이제 국군의 강령에 들어가 있던 데 보니까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였던 강 베드로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행복!